중국 대륙이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시 황제가 태어나기 전 이른바 춘추전국 시대라 불리는 이 시기는 무려 500년 넘게 지속된 유혈낭자한 대혼란의 역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명분과 예의를 따지던 전쟁이 시간이 흐를수록 오직 상대의 숨통을 끊어야만 내가 사는 정복전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7개의 강력한 국가인 전국 칠웅이 대륙을 쪼개어 가졌고 백성들은 매일같이 바뀌는 국경선 위에서 전쟁의 소모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내 나라가 사라져 있고 어제의 이웃이 오늘의 침략자가 되어 칼을 휘두르는 지옥 같은 일상이 수세기 동안 반복된 것입니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절규했습니다. 무자비한 법이라도 좋으니 제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줄 강력한 통치자 한 명만 나타나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대륙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왕들은 인재를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수많은 사상가가 나타나 세상을 구원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논리와 철학도 쉼없이 들려오는 칼질 소리와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부름에 응답하듯 나타난 인물이 바로 진나라의 왕 영정이었습니다. 그는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수백 년간 이어지던 전쟁의 마침표를 찍고 기원전 221년에 중국 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그는 단순히 땅을 합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의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통치 구조를 꿈꿨습니다. 나라마다 제각각이라 소통이 되지 않던 글자를 하나로 통일하고 길이를 재는 단위와 화폐까지 하나로 맞추었습니다. 수레바퀴의 폭을 고정하여 전국의 도로망을 정비한 것은 오늘날의 고속도로망을 구축한 것과 다름없는 혁명이었습니다. 정보와 물자가 대륙 구석구석으로 흐르기 시작하자 제국은 전례 없는 활기를 띠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기계 장치 같은 제국이 완벽하게 돌아갈수록 그 기계를 돌리는 부품이 된 인간들의 영혼은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의 이면에는 한 인간의 처절한 공포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가졌으나 흐르는 시간만큼은 소유할 수 없었던 황제는 불로불사의 꿈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하 서복에게 수천 명의 아이들을 붙여 전설 속의 영약인 불로초를 구해오라 명하며 집착 어린 광기를 보였습니다. 특히 서복의 함대는 전설 속 3신산 중 하나인 영주산, 즉 지금의 제주도 한라산까지 다다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서복은 한라산에서 불로초를 찾기 위해 헤매다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정방폭포 암벽의 서불과차, 즉 서복이 이곳을 지나갔다는 글귀를 남긴 채 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제주도 서귀포라는 지명이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는 설은 황제의 집착이 얼마나 머나먼 바다 너머까지 뻗쳐 있었는지를 증명합니다. 황제는 점점 살아있는 인간들보다 죽지 않는 신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기꾼 같은 연금술사들은 황제의 불안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들이 몸을 살리는 비약이라며 바친 것은 다름 아닌 액체 금속, 수은이었습니다. 수은 중독은 황제의 신체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을 극도로 예민하고 폭력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 황제는 궁궐 깊숙한 곳에 자신을 가두고 비밀리에 정사를 돌봤습니다. 통로마다 복잡한 장치를 설치하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신하들조차 모르게 했습니다. 소통이 단절된 제국의 정점은 점차 독단과 불통의 요새가 되어갔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권위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는 태산에 올라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봉선 의식을 거행하며 스스로가 하늘의 아들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곳에 오를수록 바닥에 있는 민초들의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철권 통치에 반기를 드는 지식인들이 나타나자
그는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황제의 법을 비판하고 옛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위험하다는 승상 이사의 조언에 따라 실용서적을 제외한 모든 책을 불태우는 분서를 단행했습니다. 지식의 빛을 꺼버림으로써 백성들을 다스리기 쉬운 가축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을 속인 술사들과 이에 동조한 유생 460여 명을 함양 땅 구덩이의 산채로 묻어버리는 갱유를 저지릅니다. 학자들이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으며 죽어갈 때 황제는 그것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부소가 이를 만류하며 천하가 이제 막 평정되어 민심이 동요할까 두렵다고 간언했지만 황제는 아들을 변방으로 쫓아버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지식인들의 입을 막고 눈을 가리면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으나 이는 오히려 제국을 지탱할 지성적 토대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민심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든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 또한 지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토목 공사를 벌였습니다. 북방의 흉노를 막기 위한 만리장성 건설에는 수십만 명의 장정이 동원되었습니다. 거대한 돌덩이를 나르다 쓰러진 이들은 그대로 성벽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아방궁이라 불리는 거대 궁궐을 짓기 위해 전국의 재물과 인력이 함양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거대 능묘와 병마용갱 축조에는 무려 70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당시 전체 인구 2천만 명 중 부역에 동원된 인원만 수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농사지을 손길이 사라진 마을에서는 늙은 노모가 굶어 죽어갔고 세금은 갈수록 무거워져 수확물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가져갔습니다. 법은 갈수록 날카로워져서 길거리를 지나다 조금만 실수해도 코를 베거나 발을 자르는 형벌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부역 장소의 비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도 예외 없이 목을 베는 가혹한 법 집행 앞에 백성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진나라는 평화를 준 구원자가 아니라 숨막히는 감옥이자 거대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시황은 통일 이후에도 쉬지 않고 전국을 순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제국을 눈으로 확인하며 안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야 했고 그의 화려한 행차 뒤에는 가혹한 세금 징수가 뒤따랐습니다. 황제의 마차는 금과 옥으로 치장되었으나 그 마차가 굴러가는 길은 백성들의 피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이 세운 법이 만세토록 정의로울 것이라 믿었지만 자비가 없는 법은 그저 정교하게 설계된 흉기에 불과했습니다. 길 위에서 자행된 암살 시도들은 황제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그는 이제 누구와도 밥상에 마주 앉지 않는 외로운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마지막 비극은 황제의 마지막 순행길에서 찾아왔습니다. 기원전 210년 영원한 삶을 꿈꾸던 황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길 위에서 쓸쓸히 숨을 거둡니다. 그의 나이 고작 50살이었습니다. 황제의 죽음이 알려지면 천하가 뒤집힐 것을 두려워한 환관조고와 승상이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비참한 음모를 꾸밉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 황제의 시신은 빠르게 부패해 갔습니다. 조고는 그 지독한 송장 썩는 냄새를 숨기기 위해 시신이 든 마차 옆에 썩은 생선 수레를 나란히 세워 비린내로 악취를 위장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위대한 정복자의 마지막 길은 그렇게 썩은 생선 더미 속에서 소리 없이 일그러져 갔습니다. 그들은 유언장까지 조작하여 현명하고 강직했던 장남 부소를 자결하게 만들고 어리석고 다루기 쉬운 막내 아들 호해를 황제로 세워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권력에 눈먼 이들의 탐욕은 제국의 심장을 스스로 도려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세 황제가 된 호해는 정사에는 관심이 없었고 실권을 장악한 조고는 사슴을 말이라 우기며 반대파를 숙청하는 지록위마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 시기 진나라의 조정은 마치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았습니다. 모든 신하가 진실을 알면서도 죽음이 두려워 거짓을 말했고 오직 조고 한 사람의 입술 끝에 제국의 운명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충신들은 사라지고 간신들만이 들끓는 궁궐은 이미 멸망의 전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부패가 극에 달하자 백성들의 인내심은 마침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기원전 209년 북쪽 국경으로 부역을 가던 900명의 가난한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장은 진승과 오광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길이 막히자 그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진나라 법에 따르면 기한을 넘기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진승은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리겠느냐, 아니면 싸우다 죽겠느냐? 그들이 곡괭이를 치켜들고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고 외치자 온 대륙의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반란은 단순히 배고픈 자들의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500년의 전쟁을 끝내준 대가로 지난 15년간 감내해야 했던 가혹한 억압에 대한 전 민족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진시 황제가 만든 만리장성은 외부의 적은 막아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굶주린 백성들의 분노는 결코 막지 못했습니다. 반란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했고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진나라의 정예군은 민중의 분노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시 황제의 몰락은 인간적인 슬픔과 거대한 허망함을 동시에 남깁니다.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통찰력으로 시대를 앞서갔지만 정작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해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는 효율적인 법과 치밀한 통제만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으나 인간에 대한 존중과 가치가 결여된 권력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만년을 가리라 믿었던 제국은 시황제가 죽은 지 고작 3년 만에 함양군과 함께 잿더미로 변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방의 군대가 함양을 정복하고 진나라를 멸망시켰고 이후 항우의 군대가 진나라 황궁인 함양궁을 불태웠을 땐 그 불꽃은 석 달 동안이나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제의 위엄을 과시하던 아방궁의 재는 바람을 타고 흩어지며 제국의 마지막을 알렸습니다. 진나라에 이어 통일 왕조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군대가 함양에 입성했을 때 그들은 진나라의 화려한 보물보다 그곳에 쌓인 가혹한 법령들과 문서들에 경악했습니다. 진나라의 몰락은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공감의 실패였습니다. 통치자가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지 못할 때 그 어떤 정교한 법체계도 스스로를 옥죄는 흉기가 된다는 사실을 진나라는 역사의 무대에 기록했습니다. 화려했던 통치의 끝이 이토록 허망했던 이유는 그가 세운 시스템 속에 정작 사람이 살 수 있는 따뜻한 숨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시 황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틀을 처음으로 완성한 인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갈라져 싸우던 대륙을 하나로 묶어낸 그의 결단과 추진력은 분명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빠르게, 너무 강한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질서를 세우기 위해 만든 단단한 틀은 때로 사람들의 숨 쉴 공간까지 좁혀버렸고 결국 그 긴장 속에서 제국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을 단순한 선과 악으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진시황 역시 혼란의 시대가 만들어낸 통치자였고 끝없는 전쟁을 멈추고자 했던 당대 사람들의 열망이 낳은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통일과 안정은 비록 짧은 제국으로 막을 내렸지만 이후 중국이라는 거대한 문명의 뼈대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만리장성의 장대한 능선을 바라보며 인간의 의지를 떠올리고 병마용의 고요한 얼굴 앞에서는 2000년의 시간을 건너온 역사와 마주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땀과 노고가 스며든 이 유산들은 이제 인류 전체가 함께 기억하고 향유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된 노동 속에서 쌓아올린 그들의 흔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과거를 이해하는 창이자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진나라가 불과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은 권력의 덧없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한 시대가 남긴 유산은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지도 말해줍니다. 강한 법과 군대만으로는 나라를 영원히 지킬 수 없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기억은 시간을 넘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진시황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다음 시대에 남기고 싶은가? 효율과 질서 속에서도 사람을 향한 온기를 잃지 않는 사회, 그것이야말로 역사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오래된 지혜일 것입니다. 거대한 병마용들이 여전히 침묵 속에서 황제의 무덤을 지키고 있지만 그 침묵은 단지 한 제국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남긴 시간의 깊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위에 서 있는 우리는 과거의 희생 위에 현재가 놓여 있음을 기억하며 역사를 더욱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인물 산책이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